막판 쟁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결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같습니다. 이게 1차 때하고 다른 것은 1차 때는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2차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은 선별해서 지급하느냐. 일단 의원님께서는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입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1차 때는 이게 이제 총선 공약으로 우리가 100%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약 이행 차원에서 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별도로 이제 다시 2차 코로나 확산과 또 수재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서 진행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각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여야 공감단이 형성되고 있지만 일단 우선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킬지 또 한다면 직할 대상 또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지사께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30만 원을 일괄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차라리 2배를 지원하는 게 그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재원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선별 지급하자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은 50%를 지급하더라도 2배를 주자. 그러면은 재원 부족 이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저는 재원 부족이 적기 때문에 지급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좀 다르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 하면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나 또 수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불평등이나 양극화해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소비 한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면 반대쪽에서 분명히 반대 논리가 나올 텐데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선별 지급하면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만일 50%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50%에 2배를 지급한다. 그러면 5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아마 이런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재작년인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상위 10%를 빼고 주자 이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되게 상위보다는 하위 몇 프로, 하위 30%, 50%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위 10%의 통계는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 절차가 좀 걸렸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복지 재정들은 주로 하위의 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지난번에도 사실 70% 주자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70%를 주든 50%를 주든 50.1%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70%를 주든지 80%를 주든지 어떤 논란이 어떤 선을 그어도 그런 논란은 있는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복지국가의 원칙이나 상식과 위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복지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말하자면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진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이거 의료보험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작년 소득 기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건 저는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제 소득과 자산을 다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예. 그 통계를 내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예. 사실 지금 소득 부분은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 소득이 제일 소득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 의료보험 기준을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이 말씀이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예. 지금은 정부에서도 100% 그러니까 지난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마련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100%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과연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가 한 6개월 지속되면서 말하자면 고용유지 지원금도 거의 바닥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더 급한 데 쓸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더 심도 있게 얘기가 될 거로 알립니다. 지금 어쨌든 야당도 4차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맞습니다. 만일 이번 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되면 그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럼 4차 추경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4차 추경이 돼야겠죠. 예. 그래야. 그러면 이제 4차 추경이 돼서 9월 말부터 추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늦어도 9월 초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최소한 그 기본 원칙은 정해야 된다. 방향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우선 당에서는 방역이 비상이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 재난지원금 문제는 나중에 의논하자 이렇게 된 것 같던데요.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그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지급한 재난 그 기금의 어떤 효과라든지 또 재정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의 제2차 확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즉각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부 여당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경제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자나 감염병 예방 전문가분들은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이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준에도 2주 연속 100일 월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계속 나오는 경우 2주 이상 지속되면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기준에는 한 이틀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2, 3일 안에 그 1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의 추세라든지 또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사 파업이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그 국민 여론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국무총리와 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결렬된 네. 것 같고요. 이거 또 어떻게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까?